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기록에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언론사가 입수한 박 대령의 진술서에는 지난 7월 31일 오후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는데, 이날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최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네, 당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은 브리핑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병대 사령부로 복귀한 후였다고 합니다. 이날 오후 3시 18분경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해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 서류를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요구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인데요. 네, 박 대령은 이미 수사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였고 사단장 등 8명이 고 최상병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의 주체인 경찰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맞다면서 전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호출을 받은 박 대령은 사령관실로 올라갔고, 이 자리에서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를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박 대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족에게 이미 설명하였고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 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의 윤 대통령 언급은 이 직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인데요. 네, 정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만약 박 대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군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네, 한편 군인권센터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돼 수사 결과에 대한 수정 시도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집행상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이라니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정책 발표를 보고 대학생들이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습니다. 과학이 미래라고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대 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와 포스텍 총학생회, 서울대 자연과학대 공대 학생회, 그리고 고려대 총학생회 등은 28일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곳에 내년도 주요 사업비 삭감을 통보했는데요. 출연 연별로 무려 20에서 30%의 예산 규모가 축소됐고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도 10% 전후 삭감안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은 이에 대해 학생 연구원들과 과학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하며 국가를 위해 밤낮으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를 향해 울분을 토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이 같은 상황 속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연구 몰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또 출연연 예산 삭감 시 연구 내용이 달라지고 질적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전 세계가 R&D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안정적 연구 환경 속에 창의 연구 성과가 꽃피워질 수 있기에 예산 전면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 입안과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과학자들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나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을 과학기술 정책의 주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라며 출연연의 과학자들이 창의적 연구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과학자를 목표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도록 R&D 예산 삭감 재고 및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을 요청한다라며 돌직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얼마나 정부의 정책이 멍청하고 답답했으면 학생들이 과학자를 존중해달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앞으로 나라가 어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복지 예산과 중요 예산은 다 삭감하고 있는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예산을 무려 7,400억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는 바람에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것도 7천억이 넘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쏟아붓게 생긴 건데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저런 짓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네, 더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5배로 늘리는 등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무려 6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ODA 예산을 올해 4조 5천억 원에서 내년 6조 5천억 원으로 2조 원 확대 편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특히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4천억 원 늘려 5배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진출 기반과 재난 대응 및 식량 지원도 4천억 원 확대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서민들 지원 예산은 모조리 다 삭감하고 있으면서 지금 돈이 남아 도는 걸까요? 지금 한국 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제발 저런 데 쓸 돈이 있으면 국민들 먼저 챙기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닐까요?